인공호흡기 치료의 개념.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중환자실 등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받는 환자의 보호자분들께 인공호흡기 치료의 개념과 전반적인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의 구조와 호흡 운동의 원리. 폐는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고 몸속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장기로서 코와 입을 통해 들어온 공기는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폐포에 도달하고 폐포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 다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우심실과 폐동맥을 거쳐 폐포 모세혈관을 통과한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돌아온 다음 좌심실의 펌프 작용에 의해 대동맥과 동맥을 거쳐 온몸을 순환합니다. 호흡 운동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벽과 횡격막의 운동에 의해 일어나는데 호흡 근육의 수축에 의해 흉벽이 확장되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 흉곽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호흡 근육이 이완하면서 흉벽이 수축하고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 흉곽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폐 속에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인공호흡기의 개념. 인공호흡기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유지할 수 없는 호흡 부전이 발생한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기계장치입니다. 192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사용된 초기의 인공호흡기는 복부와 가슴에 음압을 가해 폐와 폐포를 인공적으로 팽창시킴으로써 호흡 운동을 도와주는 음압 환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사용되는 인공호흡기는 마치 풍선을 불듯이 기도의 양압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양압 환기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로 에크모라고도 부르는 체외막 산소화 장치는 인공호흡기로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산소와 환기를 제공하여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선택될 수 있습니다. 체외막 산소화 장치는 큰 혈관 속으로 도관을 삽입한 다음 한쪽 도관을 통해 혈액을 뽑아낸 후 몸 밖에서 막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다음 몸속으로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폐와 심장을 기계적으로 보조합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인공호흡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적응증과 치료 목표. 인공호흡기는 중증 폐렴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의 급성 악화, 폐혈증 등의 경우처럼 폐 기능이 저하되어 호흡 부전이 일어난 상황에서 호흡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는 환자의 호흡을 도와줄 뿐 호흡 부전을 일으킨 기저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공호흡기는 기저질환이 개선되고 저하된 환자의 호흡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가스 교환을 유지하고 호흡근을 휴식시키며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한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치료 목표가 됩니다.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 내부에 튜브를 삽입하는 기관 내 삽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는 상당한 통증과 불편을 느끼게 되며 중환자실의 낯선 환경에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할 때에는 환자의 정신적 불안감과 통증을 경감시키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제와 진통제를 적절히 투여하여 환자를 진정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가 튜브나 도관, 측정 장치 등을 함부로 뽑지 못하도록 억제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공호흡기의 영향.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공호흡기의 설정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환자의 회복과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을 할 때에는 숨을 들이마실 때 흉곽이 팽창하면서 흉막과 폐포 및 기도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바깥에서 기도 내부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음압 환기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의 공기를 바깥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넣는 양압 환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간 높은 압력과 과다한 용적의 공기로 인해 폐가 손상되거나 흉곽 내부로 공기가 노출되는 기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호흡기 사용과 기도삽관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감염이나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등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가능한 일찍 안전하게 인공호흡기를 이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기저질환의 회복이 더디거나 환자의 의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호흡기 치료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목의 앞부분에서 기관을 절개하고 이곳을 통해 도관을 삽입, 인공호흡기를 연결하는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관 절개술은 중환자실 내에서 전문의가 직접 시행합니다.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면 기도삽관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가 2주 이상 길어질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이탈 과정. 인공호흡기를 떼기 위한 이탈 과정은 기계가 도와주던 호흡 기능을 점차적으로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이탈을 위해서는 환자의 기저질환이 안정화되고 적절한 호흡을 하는 데 필요한 의식, 호흡 근육 기능, 신경계 기능, 심혈관계 안정성 등 전반적인 환자 상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 이탈을 진행하는 동안 기존에 투여하던 진정제나 진통제는 최소한으로 투여하거나 점차로 줄여나갑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인공호흡기가 호흡을 도와주는 정도를 점차로 줄여나가다가 환자 스스로 충분히 호흡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는 튜브도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 이탈을 진행하면서 환자의 호흡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 호흡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관 삽관을 다시 시행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다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호흡기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